자, 오물풍선이 어젯밤 또 날라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우리 합참이 밝혔습니다. 오물풍선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법상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해놓은 ICBM 미사일까지 북한이 연이어 발사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있는 게 명백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군이 9.19 군사협정 이후에 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서해에서의 실제 포사격 훈련을 금주 중에 재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백년도 연평도 K9 자주포 사격 훈련 재개 예정. 9.19 합의 이전에는 계속 우리가 해왔던 실사격 훈련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포를 이제 공해상으로 돌려놓고 우리 군이 실제 사격 훈련을 하는 거죠. 늘상 해왔던 훈련인데요. 북한이 싫어하죠. 그래서 9.19 합의 때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6년간 못 쐈죠. 그래서 K9 자주포를 실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쏘려면 실사격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서해 상황에서 우리가 못 쏴서 부득이 저걸 빠지선에 싣고 남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겨우 실사격 훈련 비슷한 걸 아주 제한되게 해오긴 했었습니다만 잇따른 오물풍선 도발과 ICBM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이 하자 우리 정부가 6년 만에 소북도서 실사격 훈련을 금주 중에 재개할 예정이다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대남 오물풍선을 날렸다. 기생충까지 나왔잖아요. 어제 저희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 전화로 인터뷰도 했는데 서북도서 일대에서 중단했던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프리덤 엣지 훈련 결국 미국 루즈벨트 호 군함이 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한미일 간의 군사 작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맞대응의 역량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이후에 그 동안에 있어 왔던 나름대로 ICBM이라든지 음속 어떤 고도화된 자기 말해 무기 체계를 이 시점에 그런 핑계로 실험해 보는 네. 그런 시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보여지고요. 또 그것도 지금 250km 날다가 실패한 건데 속속히 다 실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난 25일 날 보령 웅진지대에서 지금 자막이 나왔습니다만은 천무 훈련들을 우리가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쨌든 간을 본다고나 할까요? 오물을 추측한. 김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ICBM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네. 시험 발사했군요. 이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고 네. 상당히 위협적이고 저 요격이 굉장히 현재로선 불가능한 네.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거의 발사하는 속속 실패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런 데이터들이 축적됐을 때는 상당히 북의 핵전력이라든지 또 초음속 ICBM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전쟁하기에 불필요한 과도한 기술들인데 예.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방간에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북의 도발에 대해서 남측 정부가 무반응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정부가. 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6.25를 맞이한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말하자면 어떤 천무라든지 K9이라든지 시범 발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오판으로 인한 무슨 국지전이라는 전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한 라인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물풍선 오늘 어젯밤에 북한이 또 보냈습니다. 그 탓에 오늘 새벽에 항공편이 무더기로 회항되고 지연됐습니다. 오물풍선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풍선 갖고 뭐 그러냐 라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공기 무더기 회항 지연됐습니다. 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얼마나 많이 불편을 겪었겠습니까? 사고 우려도 있어요. 만약에 저 운행을 지연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북한에게 있는 거죠. 여의도 국회 앞 저희 회사 앞에 청계광장에서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국방부에서도 근무하셨지만 이게 대북 확성기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만 실사격 훈련은 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우리 군이 늘상 해왔던 거라 확성기를 제기하는 것과 포사격 훈련을 우리가 해왔던 걸 제기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좀 다르다. 자위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연평도 포격 당시에 제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의 현장을 제가 여러 번 취재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해병대가 엄청나게 대응 사격을 잘했습니다. K9 자주포 등으로. 근데 우리 해병대가 그 K9 자주포 등으로 북한에게 대응 사격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직접 우리 장병들에게 들은 건데 평상시에 이 실사격 훈련이 제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통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북한을 향해서 원점을 향해서 대응 사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네네. 결국 실질적인 훈련은 실력인데 그걸 지금 못 해왔던 거예요. 그런 측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사실 깜짝 놀랐다고 생각이 드는 예. 게 6년 동안 우리 군이 훈련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테니스 선수가 6년 동안 그냥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그 연습을 갖다 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실전이 됐을 때 머리 가지고 뭐 공을 갖다 칩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치는 거잖아요. 손이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게 회복이 돼서 우리 군이 좀 훈련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온 그 풍선에 담겨져 있는 저런 것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쓰레기 오물이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선 저게 보물이래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물자가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것들도 굉장히 귀한 거다. 그러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착각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물, 북한의 보물을 남한에 보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물까지는 아니고 북한이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런 인분 같은 것도 잘 쓰인다라는 거죠. 고려 인삼 이런 거 담아주면 보물을 보냈다라고 해도 되죠.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